안녕하세요, 룬스틱입니다. 월든을 두 번째 출고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디테일한 리뷰를 아직 해드린 적이 없죠. 또 이 안 하고 지나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의 사용 경험과 또 이제 바뀐 부분, 그리고 속속들이 캠핑카 속을 한번 까볼까 합니다. 리뷰 커피 마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캠핑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 물, 모두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열이 아닐까 싶어요. 단열이 왜 중요하냐면 여름, 겨울 한 번만 나 보시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박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열이 잘 안 되어 있는 베이스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박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여름이나 겨울엔 좀 아마 힘드시죠. 겨울엔 그래도 무시동 히터가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건데, 여름에는 정말 막 폭폭 찌는 차 안에서 지내기가 힘듭니다. 물론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철 엄청난 열기는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훨씬 그래도 덜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걸 틀게 되면 금방 시원해지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히터 켜게 되면 안쪽에 난방이 잘 유지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든 처음 출고했을 때 이제 단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모습을 과거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뭐 이미 완성차라서 단열 부분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내시경 카메라 필요할 것 같네요. 이쪽에 보면 지붕 위쪽에도 단열이 꼼꼼하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월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벽쪽, 그리고 뭐 천정, 바닥 등등 모든 곳에 이제 단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꼭 월든이 아니시더라도 단열은 꼭 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작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공정이 단열입니다. 그만큼 단열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월든의 속을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전기. 저는 전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기 설비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 에이스 할 때도 힘들고, 전기 관련해서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결국 캠핑카 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든의 경우에는 이제 모델마다 틀리지만 저는 이제 2인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전기와 관련된 모든 설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티커로 하나하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뭐 메인등, 무드등, 욕실등, TV, 위성, 어닝등, 히터, 발판, 수납등, 12V 온수, 물펌프, 냉장고, 그 다음에 요쪽에 보시면 이제 과전압이 걸렸을 때 이렇게 차단기까지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휴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즈만 이렇게 위치에 맞춰 가지고 갈아 주시면 금방 고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발 좀 잡을게요. 이렇게 이제 보조 휴즈 박스를 하나만 들고 다니면 요 색상별로, 예를 들어서 24V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죠. 요 노란색 휴즈로 갈아 끼우시면 되고요. 손쉽게 개인이 휴즈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즈를 갈아 끼우시면 되겠죠. 물통 쪽을 안 보실 수가 없죠. 자, 이제 물통 쪽을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쪽 부분이 많이 간단해졌어요. 초창기 모델 같은 게 여기 선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온수기 위치도 이쪽으로 옮겨졌고, 물도 과거 대비해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108리터인지 115리터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큰 물통이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펌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음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과거에 대비했을 때. 보시면 하우스 휠 쪽인데요. 이렇게 단열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는 정말 큰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음 부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물을 살짝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대비해서는 소음이 정말 많이 줄어요. 전기 온수기의 경우에는 제가 1년 동안 사용했지만 뭐 트러블 없이 굉장히 잘 사용했었고요. 그 모델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DC, AC 겸용으로 쓸 수 있고, 급할 때는 AC로 가지고 물을 데우면 한 10분이면 50도, 60도까지 이렇게 데워서 바로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D5 보일러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D2의 전기 온수기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D5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난방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은근히 이제 고장률이 아직은 높아요. 그래서 정비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뭐 진짜 대공사죠.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저는 바닥 공사할 필요 없고, 그리고 사실 르노 마스터에다가 뭐 바닥 난방을 할 만한 면적 자체가 없어요. 굳이 여기에다가 바닥 난방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D3 무시동 히터의 그 배관을 아래쪽으로만 하더라도 바닥은 금세 따뜻해지기 때문에 르노 마스터의 D5 보일러는 좀 오버스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온수기 때문에 쓴다고 했을 때도 좀 오버스페이고, 그래서 뭐 월든도 그렇고 서밋 캠핑카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기 온수기하고 D2 혹은 D3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물 들어오는 입구 쪽이고요. 얘는 이제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 청수통 드레인 밸브입니다. 과거에는 외부에도 드레인 밸브가 달렸는데 이렇게 이제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배선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깔끔해졌어요. 벽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 관련된 부분도 배선이 깔끔해졌죠. 여기는 이제 오수통 쪽입니다. 오수통 보호하는 브라켓이 굉장히 크고 튼튼하게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오수통을 완벽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인 밸브도 좀 좋아졌어요. 사실은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열면 호수가 나오게끔 돼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좀 되게 빡빡했거든요. 그래서 열 때마다 좀 힘을 강하게 줘야지만 이렇게 열리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냥 여성분도 손쉽게 이렇게 열 수 있는 밸브로 바뀌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움직이니까 또 덥네요. 확장했을 때 침대 사이즈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풀확장 제가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확장하는 방식도 과거보다는 좀 편리해졌어요. 과거에는 요 끝에 그리고 요 끝에 이렇게 레버를 당겨야지 되다 보니까 양쪽 이렇게 손이 안 잘리잖아요. 양쪽 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리고 여기 요 두 가지를 잡고 그냥 당기시면 돼요. 자, 확장을 하게 되면 모기장 바로 옆까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다기능 창부터 재보겠습니다. 다기능 창부터 해서 197이 나오고요. 2m 조금 안 나오네요. 물론 이제 요 다기능 창 옆으로 하면 딱 2m 나올 것 같습니다. 175. 네, 요 정도 나오네요. 보통 두 분이 다니시는 경우에는 풀 확장 안 하고 요 정도만 확장해서 쓰셔도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좌측 부분이 확장이 됐고요. 여기는 별도의 이제 등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 이제 등만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제 등이 켜지니까 유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등의 경우에는 요 리모컨으로 다 조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리모컨이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모컨이 개선이 되어서 아주 잘 됩니다. L1이 이제 메인 스위치고요. 이렇게 누르면
예, 등이 들어오죠. 그래서 보시면 L1, L2, L3, L4 있는데 이거 그냥 순서대로 누르시면 돼요. 이거 뭐 벌써 깨졌어. 전체 온오프도 있고요. 예, 다 켜집니다. 그리고 L2가 무드등.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넣어놓고 잘 때 그냥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캠핑카 바뀌고 가장 체감적으로 저는 좋은 게 이제 화장실인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여기 이제 수납장이 있던 부분이 수납장이 이제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좌우 어깨 폭이 굉장히 여유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샤워할 때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졌고요. 요거 하나가 굉장히 이제 큰 부분. 두 번째는 변기가 이제 데포트사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도메틱 변기도 나쁘진 않았는데 여성분이나 어린아이들이 이거 레버 열 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여성분도 가볍게 너무 손쉽게 이렇게 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수 되겠죠. 기존에 도메틱은 이제 방수가 안 돼서 제가 위에 막 테이프 붙이고 그런 작업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샤워를 한 5번 이상 했거든요. 특별히 뭐 닦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 방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기능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내부 공간 굉장히 적게 차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실제 이렇게 착자해서 쓸 때도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도메틱사보다는 확실히 이게 변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키가 좀 작거나 하신 분들도 좀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쓰실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깨 폭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앉아서 이렇게 씻거든요. 화장실은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울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바닥 소재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뭘 깔았는데 굳이 안 깔더라도 그냥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깔고 그냥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소재가 잘 마르고 특이합니다. 그리고 다기능창이 다 좀 좋은 게 들어갔어요. 과거 거보다. 그래서 소음 이렇게 차단력도 굉장히 우수한 것 같고 빗물은 당연히 안 들어오고요. 창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좀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입구 쪽도 동일하게 이제 사이즈가 큰 창으로 바뀌었고요. 창은 무조건 클수록 좋습니다. 기능은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열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 열어서 쓰실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통풍을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살짝 열어서 잠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만큼 이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랑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꽉 닫으실 때는 완전히 이렇게 밀착하셔가지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모기장, 블라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셨어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제품이 이제 개선이 되었고 이제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 없이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열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죠. 사이즈도 크고 이제 좀 기본적으로 고하중을 버텨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아래쪽에 다리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셔서 아래쪽에 고정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걸리는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동선도 좀 편해지고 혼자서 쓰기엔 충분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요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간단하게 혼자서 쓰시기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막히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되게 편하고요. 청수는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거를 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7번 정도 뭐 차크닉 4박을 나갔다 왔는데 물을 2번 넣었나? 2번 넣고 아직 지금 눈금이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물론 과거보다 이제 물을 많이 절약하는 방법이 터득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혼자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확실히 과거 80리터 대비해서 20리터 늘어난 부분은 좀 체감이 될 정도로 좋았어요. 결론은 청수통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큰 청수통을 달아주세요.
물론 이제 확장형 정수통을 달 수 있어요, 아래쪽에. 근데 제가 여기 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그 정도로까지 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족이 만약에 3명이 쓰고 한다면 다는 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스루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예, 비 올 때 짱입니다, 짱. 이제 없으면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고요. 뭐 두 분이서 다니신다면 저는 S2 모델로 해서 이렇게 워크스루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모기장이 드디어 이제 월든에서도 생겼죠. 여러 차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진짜 최소의 면적만을 가지고 모기장이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참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접었을 때 차지하는 공간이 진짜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돼요. 요런 뭐 텐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만 틀어져도 예, 분명히 잘 안 될 건데 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잡고 예, 쭉 그냥 쭉 밀면 끝에 이제 요런 털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예, 끝까지 쭉 이렇게 밀어버리시면 예, 모기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기장은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을 해봤으니까. 예, 있으면 무조건 쓰게 돼요. 없으면 또 방법을 찾는데 만약에 옵션으로 다시게 되면 무조건 쓰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낮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세요. S2 모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납장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수납장이 좁아졌죠, 좀. 근데 은근히 수납장이 꽤 있어요. 우선은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수납장이 예, 대박.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그리고 요 부분에 수납장이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 다 지금 다 넣어서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예,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예, 보시면 거의 수납이 안 되는데 그래도 수납장을 쓸 수는 있어요. 아주 가볍고 이렇게 얇은 제품들 이렇게 넣어서 쓸 수 있고 신발 이런 거는 당연히 수납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자작나무의 이 결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사실은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을 살린 거거든요. 이 결 자체를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자작나무 특유의 어떤 그 느낌을 이렇게 가구 톤에 맞춰 가지고 만든 부분이라서 디자인적인 요소인데 이거 가지고 뭐 마감이 어떠네 저쩌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결이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주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월든 제품 하면 요게 좀 떠올라요. 그냥 보시면 보세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자작나무 좀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디자인적인 감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게 또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디자인은 뭐 개치니까요. 제가 운전석으로 넘어온 이유는 이제 리무진 시트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S2는 리무진 시트가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시면 뭐 요걸 뭐라 부르더라? 사이드 버켓이라 부르나요? 뭐 요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본 시트 대비해서는 예, 잘 잡아주고 좋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운전석은 원래 이 리클라이너가 됐잖아요. 근데 조수석도 이게 리무진 시트로 바뀌면서 보시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뒤쪽으로 상당히 많이 리클라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많이 리클라인을 할 수 있어서 보조석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2 모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리무진 시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걸이도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편해졌죠. 그래서 와이프가 한번 딱 탔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구형 모델 대비해서 확실히 베이스 차량이 트럭의 냄새를 많이 지웠어요. 조금 차분하고 버튼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한쪽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쓰기가 좀 편해졌고 특히나 이제 송풍구 관련해서 이렇게 쓰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거 기존에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뭐 꼽아서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뭐 거치대라든지 이런 방향제 같은 거 꽂아서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좀
디자인적으로 세련돼졌고 이 마크도 훨씬 더 이뻐졌어요. 그리고 이제 TV가 커졌어요. TV를 실제로 잘 안 볼 줄 알았는데, 예, 제가 뭐 지금 삶에 많이 변화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TV를 요즘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TV는 뭐다? 예, 크면 좋다. 그리고 얘는 스마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얘도 통합형으로 바뀌었어요. 연기 감지기랑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요 하나로 이제 다 되는 형태를 가져갑니다. 과거에는 여기 요쪽에 이제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요쪽이었나요? 네, 여기 뭐 연기 감지기 이렇게 따로따로 달려 있었는데 보시면 깔끔하게 벽 쪽에 이렇게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짜 목숨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정상 동작을 하게 되면 뭐 겨울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이런 데는 좀 돈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샀어요. 허니웰. 얘가 무시동 히터의 온도 센스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요 의자 요 아래쪽 여기 위치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센서가 얘가 좀 아주 정확한 편은 아니에요. 좀 센서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 위쪽 공기를 맞춰서 센서가 달리다 보니까 구형 대비해서는 온도랑 실내 온도랑의 갭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과거에 얘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온도 갭이 좀 많다 보니까 쓰면서 그 갭만큼 이렇게 좀 맞춰서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갭이 없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긴 거. 얘도 여기 있으니까 뭐 모니터링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사소한 건데 온수기 램프도 이게 좀 좋은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펌프를 안 켰구나. 물펌프를 켜셔야지만 저게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네, 불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죠. DC를 가지고 온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 요 버튼이 상당히 좀 잘 고장이 났었거든요. 이 불이 들어오긴 하는데 고장률이 높았는데 이것도 부품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빨간 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온수기의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AC로 인버터 켜신 다음에 쓰시면 물이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뭐 한 5분, 10분이면 뭐 40도, 50도. 이거 제가 한 60, 70도까지 올려왔나? 최대? 뜨거워서 못 쓰거든요. 한 30, 40도만 되어도 뭐 따뜻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머 스위치가 터치식에서 다이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어두워지고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직관적이더라고요. 냉장고의 경우에는 여기만 잡고 여시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양쪽을 잡고 이렇게 여셔야지 잘 열리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써보니까. 그래서 기존 냉장고랑 크게 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테트리스 잘만 하면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냉동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냉장고는 뭐 이렇게 막 음식을 막 열심히 해먹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불만은 없습니다. 음식 좋아하시고 해먹고 뭐 안에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 아무래도 좀 작다는 생각은 드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월든 캠핑카에 대해서 이제 좀 속속들이 바뀐 부분 위주 그리고 속살까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르노마스터 캠핑카 중에서는 어찌됐건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쟁사에서도 많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서 꽤 괜찮은 가격대에 비슷한 수준의 품질, 감성을 가질 수 있는 캠핑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월든만의 이 디자인적인 감성까지 가지고 있는 캠핑카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저에게는 월든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장점도 많고 좋은 캠핑카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조금 토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 B클래스 제품이잖아요. B클래스 제품이다 보니까 베이스 차량의 가구라든지
설비를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차량의 크기를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내부가 꽤 넓어 보이지만 실제 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르노마스터 구매했을 때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은 그때 이제 딸애가 있을 때니까 딸아이 그리고 와이프 저 세 명이서 과연 르노마스터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었고 사실은 구매 목록이 없었어요. 그냥 C클래스 좀 작은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월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디자인과 기능성이 최대한 살려가지고 세 명이서도 취침할 수 있고 내부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매를 5.5m 사이즈에다가 만약에 유럽식 모통 스위블 되는 시트, 거실, 그리고 화장실, 부엌, 고정 침대가 있는 사이즈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떨까 상상을 했었고 결국 서밋이라든지 나인 캠핑카 그리고 다운TNT에서 실제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저도 이제 가서 구경을 했었죠.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는 공간적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모든 공간이 작아져요. 화장실도 작아지고 침실도 작아지고 거실도 작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겠다는 거꾸로 이제 역발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5.5m를 가지고 유럽식 모텀을 만들게 되면 뭐 구색은 갖추겠지만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버랜드 제품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눈으로 보시게 되면 6m는 그래도 넘어야지 유럽식 모텀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제대로 장점이 발휘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을 저는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5m는 이 레이아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더 아이디어를 내고 뭐 드랍패드를 넣는다든지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원가가 엄청나게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힘들 것 같고 지금 월든의 단점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약간 새끼로 빠졌네요. 단점은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타네요. 요즘 캠핑카 워낙에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열풍이잖아요. 많은 분들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시고 처음 이제 캠핑카를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고민해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캠핑카 관련 리뷰들 많이 보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제조사를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작년부터 뭐 쓰레기 캠핑카라고 해서 막 다양한 불량 제조업체들과 계약을 하셔가지고 트러블도 일으키고 뭐 아픔을 겪으신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사의 대표님의 마인드와 어떤 서비스 정신 부분이 크게 작용하거든요. 제가 월든 그때 구매했을 때는 사실 월든 굉장히 초창기 버전이었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마감 품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부분은 대표님의 어떤 철학과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 부분이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계약하면 캠핑카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받아서 저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월든 대표님하고 친분도 좋아졌고 이렇게 뭐 캠핑카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월든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사업가로서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판단이 많이 들고 사람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는 힘들겠지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제일 쉬운 방법은 좀 영세한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일단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이미 이 바닥에서 소문난 업체라 계약을 하셔야지 큰 트러블이 없고요. 괜히 돈 좀 더 절약하겠다고 알려지지 않은 업체를 계약하시게 되면 좀 힘들어지실 수 있으세요. 꼼꼼하게 잘 보고 계약하시길 바라겠고요. 캠핑카 추천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워낙에 개인별로 상황이라든지 뭐 탑승자의 수, 그다음에 뭐 주차 환경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됐건 저는 이제 월든 S2 모델을 가지고 원래 빼꼼 출고했을 때도 10년을 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가? 네, 10년을 탈 생각입니다. 얘는
더 이상 뭐 바꿀 생각이 없고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와이프랑 둘이 다니기에 뭐 최적의 어찌됐건 여건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앞으로 열심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닝 어닝 돌리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6월에 제가 알기로 이제 전동 키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하면 이제 가격이 한 7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달아서 그냥 버튼으로 이렇게 어닝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그거 추가하는 거. 그 다음 나중에 얘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면 태양광 130W 정도 더 올리는 거 그 정도 고려하고 있고 잘 써야죠 앞으로. 혹시라도 뭐 캠핑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딥다이브한 리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뷰 오랜만이죠. 저는 뭐 어찌됐건 캠핑카 브이로거이기 때문에 브이로그 위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여행지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로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